이재명 글쎄요. 대통령이 이번에 지방선거를 해봤는데 지방선거를 해보니까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이런 데서 청년층의 충분한 득표를 얻지 못했다라는 평가는 민주당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선거 치른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물론 여론조사에 민주당 지지층이 약간 이완되는 그런 흐름도 나오지만 그런데 또 2030이 또 반감을 가지는 것 같다라는 맥락이 또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번에 그 아까 부실 선거라고 했지만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에 그 올림픽 공원에 뭐 소위 말하는 2030들이 잔뜩 나왔다 이 얘기 아마 지지난주에 했는데 잔뜩 나왔다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또 민주당과 지금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2030 세대의 어떤 이러한 이반 민심 이반을 그냥 좀 방치할 경우에는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처럼 뭐 공정성이니 뭐냐면서 이 2030 세대 물론 뭐 성별로 나누면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퉁쳐가지고 2030 세대가 결국 보수 정치로 조직화되면서 그 문재인 정권 때처럼 실패를 또 거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마침 그때 뭐 청년 무슨 적금이죠 그게 제가 정확한 플레임이 청년 미래 적금이나 이 얘기를 금융위가 이제 20일부터 신청받아갖고 뭐 일주일간 신청받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선착순인 거잖아요. 조건 맞추면은 정부가 할당해 놓은 예산 한도 내에서 이제 요것을 집행하는 거고 그 예산이 한도에 도달하면은 아쉽게도 지금 오신 분은 늦었습니다. 예산이 다 떨어졌습니다라고 해서 문을 닫게 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예산을 추가 배정을 해서라도 이거는 뭐 신청한 사람이 조건 맞으면 그냥 다 해줍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다른 부처들이 저희가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각 부처들이 다 다음번에 준비를 좀 해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청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청년층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연금 선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지선 이후로 이제 민주당이 청년층의 어떤 지지를 많이 잃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게요. 네. 우선 민주당을 찍지 않은 2030은 왜 민주당 찍지 않았나?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뭐 586 민주당 뭐 구운동권 출신에 대해서 뭐 반감 갖고 있어서라기보다는 네. 그냥 2030도 다른 여타 세대처럼 계급에 따라서 투표를 했을 뿐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계급 투표를 했다.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어디를 찍은 겁니까? 뭐 국민의힘을 찍었겠죠. 못 사는 사람은 민주당을 찍었다. 이렇게 거칠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물론 못 사는 사람은 또 다른 당을 찍었을 수도 있다. 네, 저희 같은 당을 찍었겠죠. 노녹정이라든지 뭐. 못 사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우리나라 너무 부자가란데? 퍼센티지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근데 한국은 상위 중산층 국가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잘 모르니까 배우는 자세로 제가 네,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 올공 시위에 2030이 많았다. 그 올림픽 공원 시위 참가자에 대한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조사를 했습니까? 그냥 뭐 스레드나 인스타그램 이런데 뭐 이렇게 올공 시위에 참석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뭐 우연히 다 2030이니까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세대론적으로 좀 나누는 어떤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을 의식하는 것도 사실 시민들, 뭐 국민들을 의식해서라기보다는 언론을 의식해서 결국은 뭐 어떤 언론 플레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여론의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한 청년 미래 적금이라든가 청년 일자리를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정책적 접근에 대해서는 실효적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효과 있다. 효과가 뭐 없진 않겠죠. 효과는 있다. 혹시 신청 자격이 됩니까? 청년 미래 적금. 아직 넣어보진 않았는데. 네. 한번 넣어볼 생각.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네. 그러면은 이게 재밌는 얘기다. 만약에 청년 미래 적금에 이제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뭐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했는데 그게 내가 좀 덕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좀 지지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민주당 좀 지지해 볼까? 이재명 정부 좀 지지해 볼까? 혹시 뭐 호감도가 높아지고 호감도 높아질 네, 것이다. 뭐 여론조사 네. 전화 왔을 때 바로 끊지 않고 그래도 한번 오. 답변을 해볼까 뭐 이 정도까지 나가지 않을까 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다만 그게 이제 28년도 총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냐 네. 뭐 그건 사실 물음표예요. 왜 물음표입니까? 일단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계급적 네. 성향이라던가 네. 뭐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이 페미니즘을 놨냐 아니면 계속 붙들고 있냐. 사실 페미니즘 뭐 붙들고 있는지도 모르겠긴 한데 네. 아무튼 그런 이슈를 중심으로 사실 투표를 할 텐데 그런 어떤 정책들이 선거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호감도 자체는 어쨌든 청년층을 신경 쓰니까 높아질 수 있는데 네. 그게 정치적 지지로까지 이어지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다른 담론의 영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이슈의 영향이라든가 그러니까 오직 나한테 잘해줬느냐만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전반적인 정치 구도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지로 이어질 것까지는 그거는 모른다 이 말씀이시고 근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 청년 미래 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목돈 모으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이유를 뭐 후하게 준다든가 해서 근데 이 비슷한 정책 사실 제가 생각나는 게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의 일부를 계속 적립을 하게 해줘서 그거를 나중에 이 일정 연도가 지나면 뭐 3년이나 5년이나 뭐 이렇게 지나면 내 통장에 보니까는 목돈이 마련돼 있네. 정부가 배려해줘서 내가 목돈을 마련했네. 이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 정책을 했는데 제 주변에도 그걸로 사실 회사 다니면서 돈 모은 사람이 그때 있었어요. 제가 물론 저는 아니고 저는 그 영포티니까 저보다 좀 나이가 젊은 분인데 근데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정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게 됐느냐? 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도정님이 생각할 때는 뭘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본인이 정권 잡았다 생각해 봅시다.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가지고 좀 어쨌든 정권을 잡고 있다. 근데 청년층이 저 사람 사회주의야? 공산주의야? 친중이야? 친북인가 저 사람? 생긴 게? 뭐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을 돌려서 지지를 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글쎄요 지금 뭐 당장 되게 포괄적인 총론을 물어보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총론의 대답을 네. 안 해도 돼요. 강론의 대답 네. 아니면 개그를 쳐도 됩니다. 뭐. 글쎄요 저는 근데 그냥 딱 생각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뭐 네. 집값을 그냥 너 집 안 사도 네.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오.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믿으면 어떡해? 안 믿을 수 없게 정책을 빠르게 실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뭐 임대료 상한제를 한다거나 네. 뭐 민간 임대 금지, 야. 공공 임대로 다 일괄 전환. 그러면 민간이 갖고 있는 집을 다 몰수해야 되겠네. 그럼 이제 시한을 주고 네. 1주택 이상은 네. 뭐 정부한테 넘기거나 네. 아니면 판매를 해라. 여기서 넘기라는 거는 그냥 내놔라라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이제 어떤 정세와 어떤 힘을 갖고 있냐의 차이죠. 보통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겠죠. 근데 무서운 그렇게 할 수 분이네. 없기 때문에 못하는 야. 건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네. 분이네. 집을 뺏겠다. 야, 근데 근데 뭐 전 청년 미래적금 이런 거는요. 네. 사실 뭐 윤석열 때도 청년 도약적금 했고요. 네. 문재인 때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있다가 없으면은 많이 마이너스를 보는데 네. 만든다고 플러스를 많이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예컨대 저 윤석열 때 그 내일 채용 공제라고 그 중소기업에 좀 이렇게 뭔가 기업이 기여금 내고 뭐 노동자도 기여금 내고 하면은 정부가 좀 얹어가지고 그렇죠.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윤석열이 그 정부 기여금을 없앴거든요. 이런 그것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민심이 많이 위반이 됐습니다. 이런 사악한 녀석이 있나? 네, 이따가 뺐으면은 그런데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약간 이게 뭐 얼마나 파격적일까. 별로 그렇게 파격적인 것 같지도 않고 또 무엇보다 요즘 또 자산 급등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을 주식에 넣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돈을 주식에 넣어서 그 돈으로 하이닉스 샀으면 내가 지난주에 샀으면 40%가 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샀어요? 아니요 못 샀... 그쵸.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언제 적금 넣어서 집 사냐 이런 말들을 지금 청년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역대 정권들이 했던 건데 그 역대 정권들이 했으니까 지금 정권이 역대 정권이랑 똑같아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 정책이 지금 연금수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건데 그걸 넘어서서 정치적 지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집을 뺐잖아요.
그 집을 뺏어서 뭘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면 담론이 그렇게 조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재산을 뺏어간다. 집만 뺏어가겠니? 네 월급도 뺏어갈 것이다. 네 몇 안 되는 저 소중한 게임기도 다 뺏어갈 것이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담론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런 뭐 어떤 재정 지출을 통해서 청년 세대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았으면은 좋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담론 구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돈을 뿌려서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 이것은 포퓰리즘이다. 사실은 포퓰리즘의 개념이 그게 아닌데 아무튼 이것은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베네수엘라이다. 베네수엘라는 망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망한다. 뭐 이렇게 가고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나머지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막 이런 담론의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반드시 이제 돈을 줬다고 해서 수혜로 돌아오는 건 아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정치를 똑바로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똑바로 하고 제대로 해서 특별히 2030 세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세대도 다 지지할 만한 어떤 정치를 하면 다른 세대가 다 지지하는데 그리고 2030만 난 싫어 뭐 이러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런 정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얘기한 이런 이제 뭐 이전 투구라든지 이런 이상한 싸움은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성만이 정한 타이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슈 1, 2에서는 다 오버했는데 이 청년 얘기를 이제 20시 53분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20시 54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1분 오버한 거는 조금 아쉽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시면 연금수사님 해주시죠. 우선 그 이재명 대통령이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나는 삼전 한익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뭐 직접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그냥 거칠게 그가 한 모든 어떤 기조들을 요약하면 그렇고. 네. 근데 오늘 그저께인가 또 청년 미래 적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삼전 한익 둘 중에 한 곳에 약간 갖고 있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신다. 아니 근데 53만 원일 때 하이닉스 샀나요? 오늘 표정 중에 가장 밝으신. 야. 네. 그건 이제 약간 뭐 내 사생활이다. 네, 민감 정보. 네. 그러면은 뭐 25만 원일 때 샀나요 하이닉스를? 네. 네, 뭐 언급할 수. 연금술로 주식 계좌를 뻥튀기 했나요? 하이닉스 한 주밖에 없었는데 100주 만들었나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해요. 아쉽습니다. 네, 그럼 제가 여기 있지 않겠죠. 네. 근데 새벽에 갑자기 그 주식 코스피가 이제 급락했다는 뉴스를 들었다가 오늘 갑자기 또 반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에 사실 급락했다 들었을 때 이 청년미래 적금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걸 듣고 넣어야 되나 생각했다가 다시 급등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니까 약간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태풍 속에서 이렇게 우산 장사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태풍 속에서 우산 장사한다. 그쵸. 네.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태풍 속에서 우산 장사, 그런 비유들이 다 지금 이렇게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예를 들면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면 그게 이제 청년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부의 정책 금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부 정책대로 갔을 때 청년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 둘 중에 사실은 둘 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를 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청년은 생각할 것인데 뭐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있는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쩌라는 새벽에 그걸 내가 느꼈다. 네, 주식이 급락해가지고 좀 이따 또 급락할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변동성이 크니까는 계속 내렸다 올랐다 당분간 할 것 같은데 매일 밤 힘드시겠습니다. 네, 잠이 안 옵니다. 네.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의 불평등 정책하고도 연결되는 얘기 같기 때문에 도정님이 준비한 얘기가 있어요.